만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꼭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의 세계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은 특히 우리 인간은 2000여 년 전 기원전 400~500년쯤 될 때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영웅입니다. 우리는 그 영웅들을 쫓아서 마음을 바로잡고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또 인간의 가치를 그들 영웅을 통해서 그 가치를 부여받았습니다. 영웅은 비단 그런 철학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계에도 영웅이 있고 운동선수에게도 영웅이 있고 또 정치에도 영웅이 있고 영웅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은 영웅을 내려보내기 전에 반드시 그 영웅으로 하여금 실험에 들게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신에 의해서 시련을 겪고 있고 곧 영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큰 축복은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 또 아프리카 가나 같은 나라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그 선거가 농락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는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영웅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질 때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물론 아직은 법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덮쳤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인 90명의 해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상계엄이 일어난 그날 가나에서는 사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전선거를 원격 제어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범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런 큰 범죄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조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그 증거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사를 급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거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보면 만천하에 천인이 공로할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야당에서는 저렇게 조급하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법을 무시한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조직은 다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서는 큰 행운입니다.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속박당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세계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무를 포기하고 어떤 국민의 권리도 기대할 수 없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이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전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패했다는 말이 전해옵니다. 모든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신이 있어서, 하늘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했다면 반드시 영웅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영웅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일찍이 이렇게 용기 있는 대통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찍이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나이대에 연배가 되는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경험한 바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런 애국심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숨이 끊기기 직전의 위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법으로, 헌법으로 나라를 통치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응원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응원이야말로 우리 대통령을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시민이 흥분을 하면 저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연설을 들어보시면 저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영웅을 내려보낼 때 영웅만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이 그를 영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웅을 만든 국민도 영웅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독. 이 민주당 정권은 이거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지난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확보했으면 이 사람들은 아마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라고 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상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자는 그런 것인데, 이런 강제적인 그 평등, 그걸 위한 전체주의와 독재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평등이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다 보면 막강한 전체주의 권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다시 국가의 이익과 자리와 이런 것을 전부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시는 악취나는 이 부패, 문제는 그 부패도 어마어마하지만 자기 편의 그 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이 사정 기능을 들이대지 않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이야말로 바로 입으로는 당의 당명에는 민주라고 붙어있지만 저게 바로 독재고 저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저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검사로서 이쪽 저쪽 정치적인 진영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권력자 또 경제적 강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가차없이 칼을 대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총장으로 600일을 제가 재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제가 목도를 하고 더 이상은 앉아 있어 봐야 이 사람들에게 핑계거리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 3월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또 제가 더 있을 수 없게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의 이 구조적 부패 그리고 독재로 치닫는 이들의 본체를 아주 몸으로 딱 느끼고 정말 단기 필마로 이 사람들과 투쟁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야비하고 저렇게 무도하지 않습니다. 늘 상식선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의 실체를 아주 정면에서 목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다 자기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고 이자들이 얼마나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각종 그 사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을 장악을 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정말 제대로 겪어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네가 여의도 정치 경험은 없지만 이 무도한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민주당 정권을 끝장을 내고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열망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제가 이 정치 일선에 나왔고 정권 교체의 이 정면에 섰습니다. 저는 제 눈에는 국민만 보이지 정치 권력자는
또 뭐 언론,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언론 이런 거는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바로 여러분의 눈만 한 분 한 분의 눈만 저에게는 보이고 제 가슴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눈망울이 가슴에 맺혀서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온몸을 던져서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 끝장내고 여러분에게 이 주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